자, 그 다음에, 자,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냐면, 자, 지금 방금 설명드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여기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아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자, 식품, 그 다음에 에너지, 마지막 하나 뭐라고 했어요? 자, 주거비라고 말씀드렸죠. 주거비. 근데 요 두 개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이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러면 가장 큰 항목인 이 주거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세적으로. 그래서 5.9%, 지난달에 5.9%가 됐었어요. 자, 이번 달이죠. 8월 달에.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기 지금 주거비가 이제 여기에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봤더니 자, 마침내 꺾였다. 고공행진 미집값 3년 만에 첫 하락. 2022년 8월 25일 기사예요. 이데일리 기사. 자, 미국 집값 폭등세가 마침내 꺾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내내 연방준비제도에 돈풀기를 등에 업고 폭등했다가 긴축에 나서자 3년 만에 처음 집값이 하락했다. 24일 미국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데이터 분석회사인 블랙나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77% 떨어졌다. 월간 기준으로 집값이 하락한 것은 거의 3년 만에 처음이라고 블랙나이트는 전했다. 팬데믹 때 고공행진했던 부동산시장이 꺾이기 시작한 분기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락폭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11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7월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10년 0.9% 하락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떨어졌다.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가 10%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시애틀 마이너스 7.7%, 샌프란시스코 마이너스 7.4%, 샌디에고 마이너스 5.6%, 로스앤젤레스 마이너스 4.3%, 덴버 마이너스 4.2% 등이 뒤를 이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집값이 드디어 꺾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집값이 꺾이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 주거비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꺾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자, 이게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 전년 대비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한번 보면, 자, 여기 추세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작게나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자, 여기 전월비로 보면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가. 이렇게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가 떨어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결국에는 떨어지게 된다. 자, 그런데 연준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지수가 뭐냐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 자, 이 근원 물가 지수예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거를 가장 많이 봅니다. 자, 기준금리 결정할 때 이걸 많이 보는데, 자, 그러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자, 미국의 집값을 지금 많이 본다는 얘기잖아요. 집값이 하락하고 있나, 이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기준금리 결정할 때. 근데 지금 미국 집값이 꺾이고 있죠. 자, 그러면 기준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수들을 확인해 봤을 때, 지금, 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이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이제 속도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2022년 7월 4일 조선 비즈 기사인데요. 미 페드 자이언트 스텝 언제까지 미친 집값 언제 잡히나 주목해야 해가지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돌입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향후 연준의 긴축 속도와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 중 하나로 자, 뭐예요? 집값 상승세를 주목하고 있다. 왜냐?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니까. 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약 3분의 1을 주거 비용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면 물가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파른 주택가격 오름세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리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다. 자, 이거는 이제 에너지와 식품을 포함한 것에서 33%를 주거비가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의 경우, 이걸 가장 많이 본다고 그랬죠, 연준이. 이 경우 그 비중이 주거비가 40%에 달한다. 훨씬 더 많아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주거비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는 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식품 가격과 기름값, 유가는 자, 미 연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발생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미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지만 자, 부동산 시장 과열은 내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미 연준이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것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 그걸 잡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이 주거비 비중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다. 그게 지금 5.9%가 나와요. 5.9%. 자, 그런데 자,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아까 뭐라 그랬죠? 2%예요. 2%. 자, 그러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근에 5.9%가 나왔잖아요. 이거를 지금 2%까지 지금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자, 집값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뭐예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그 인플레이션이 잡겠다고 자,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집값이 하락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결국 인플레이션이 2%대로 떨어지는 기간 동안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은 지속될 것. 자, 그래서 자,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5.9%잖아요. 이걸 연준이 가장 많이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5.9%인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2%대까지 떨어져야 돼요. 연준의 목표치인. 자, 그런데 자,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어요. 자, 5.9%에서 2%대까지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고 5.9%부터 2%대까지 길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 구간 동안은 자, 연준은 뭘 한다? 자, 긴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긴축. 자, 그러면 자, 이 A 구간 빠르게 2%대까지 떨어지는 구간, B 구간 길게 2%대까지 떨어지는 구간, 이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부동산 투자자라면 나는 빠르게 떨어질 것 같아. 나는 A 구간이 올 것 같아 해가지고 자, 만약에 부동산 투자에 올인을 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안 오고 B 구간이 왔다. 길게 가는 구간이 왔다.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이 길게 가는 구간이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올인했기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를 다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이 A 구간처럼 혹시 온다고 해도 B 구간처럼 올 거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B 구간처럼 올 거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했는데 만약에 A 구간처럼 빠르게 2%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게 땡큐한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감사한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B 구간처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만약에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부동산 투자에 올인했어요. 근데 나는 자, 이 집을 뭐 언제든지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안 팔리죠.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이 자,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비구간이 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못 버티고 그죠? 집을
싼 가격에 다 팔아버릴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자, 이 구간 동안 버틸 수 있는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해야 돼요. 그래서 다주택 중 일부 주택을 자, 매도를 해가지고 자,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나머지 주택, 매도하지 나머지 주택을 다시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보유하고 가야 된다. 이 현금으로 버티면서. 이걸 안 하게 되면 이 전부 주택을 싸게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 그래서 이 나머지 주택이라도 지키려면 일부 주택을 매도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매수자 입장이다 하면, 매수자는 뭐 너무 좋은 구간이죠. 자, 이 구간이 길어질수록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 요 구간 안에 집값을 싸게 살 수 있다. 집값을 싸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5.9%에서 2%대까지 떨어지는 거를 매수자들은 계속 확인하면서 어떤 시기가 가장 좋은 매수 타임인가 그걸 보면서 이 구간 안에서 집을 싸게 매수를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서울 수도권 집값 하락 언제까지 이어질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